오늘은 오픈클로 업데이트 소식과 함께 텔레그램에서 그룹 챗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오픈클로 업데이트 소식을 함께 준비했는데요. 간단하게 슬라이드로 정리를 했으니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목차는 컨텍스트 엔진 기능, 그리고 ACP 바인딩, 그리고 GPT 5.4와 제미니 3.1 플래시 이렇게 주요 신규 기능으로 뽑았고요. 그 외에 다양한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 주요 신규 기능으로 컨텍스트 엔진 플러그인 인터페이스가 바뀌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우리가 컴팩트를 요청하면 컨텍스트 엔진이 작동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요약을 수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기술적으로 개선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팩트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날리게 됐는데 그런 걸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관련돼서 아마 컨텍스트 엔진 플러그인 관련돼서 뭔가 추가될 예정인 것 같고 현재도 지금 보면 문서를 보면 계속 업데이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ACP. 우리가 그 전에 제가 ACP를 이용해서 코덱스와 클로드 코드를 제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 현재로는 세션을 한번 열었다가 닫는 형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바인딩이 돼서 계속 이걸 유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채널에서 바인딩이 된다는 것, 즉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에 어떤 보트를 연결하면 업데이트를 했을 때 이게 끊기면 다시 붙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바인딩을 위해서 게이트웨이를 껐다 켜주고 혹은 다시 인증을 받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재시작 이후에도 이게 유지가 된다. 즉 연결이 잘 된다. 봇 운영이 안정성이 강화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민 3.1 플래시라이트를 지원하고요. GPT 5.4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도커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있었고 그리고 애플의 이미지 스타일 우리가 이제 HEIF 해가지고 애플 이미지를 다운받으면은 이렇게 뭔가 좀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이미지 확장자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이랑 디스코드에서 그 에이전트 라우팅 관련돼서 기능이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 외에 자잘한 내용들 업데이트가 됐고 보안 사항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게이트웨이 인증할 때 토큰과 패스워드를 설정할 때 게이트웨이 어스 모드를 명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 자잘한 보안 취약점 등을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업데이트를 정리해보고 업데이트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픈콜 대시보드에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전 이미 업데이트를 했는데 컨피그에 들어와서 오토 업데이트를 켜졌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토 업데이트를 켰다면 바로 위쪽에 상단에 보이는 업데이트 버튼 눌러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업데이트를 몇 번 건너뛰셨다면 이런 방법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오픈클로를 재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픈클로에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이 설치 명령어를 이용해서 재설치를 해주시고요. 저는 온보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클로 온보드를 입력을 했고요. 오픈클로 온보드를 입력해서 네, 이렇게 띄었고 현재 3월 7일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된 상태인지 네, 확인해 주시고요. 네, 예스하고 킥스타트 기본값을 쓸 거고 오픈 AI 어스로 할 때 코덱스 어스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코덱스 어스의 사용량도 따로 주기 때문에 저는 이걸 권장을 드리고 아직까지 구글과 엔트로피과 달리 오픈 AI에서 오픈클로를 어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막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5.4가 보이시죠? 5.4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 기본값 그대로 두고요. 스킵 온 나우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바이더 서치 엔진에 퍼플리시티 엔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구글 서치도 들어왔네요. 처음에는 이제 브레이브 서치만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업데이트가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같은 경우는 한번 뭐가 추가됐나 볼까요? 추가된 게 없고요. 네, 스킵, 그 다음에 노 해서 넘어가고요. 스킵 폰 나우를 눌러서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부트 MD 꼭 켜주시고요. 그리고 세션 메모리를 꼭 설치해주세요. 나머지 기능들도 있으면 좋은데 이 두 개는 없으면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스킵 나우 전 이미 되어 있으니까 스킵 나우 하고 리스타트 혹은 리인스톨을 이용해서 게이트웨이를 네, 설치를 다시 하거나 재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리스타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게이트웨이가 다 끊어졌다가 다시 붙도록 되겠죠. 네, 리스타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유저 인터페이스를 쓸 건지 아니면 웹 URL 쓸 건지 아니면 나중에 할 건지인데 이거는 내가 키는 법을 안다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설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텔레그램을 연결해서 잘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건 텔레그램에서 그룹 챗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룹 챗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텔레그램 그룹을 설정하고 싶어 방법을 알려줘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네, 기본 설정을 이렇게 합니다. 텔레그램에서 그룹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대로 연필 모양 눌러서 그룹을 누르고 여기에서 네, 제가 만든 이렇게 봇을 하나 추가하고 그리고 이렇게 봇을 이렇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컨티뉴 해서 그룹 인포메이션을 넣고요. 다음에 넥스트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룹 챗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권한 설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보낼지인데 저만 보낼 거니까 이 부분에 해당 사항이었고, 관리자도 해당 사항이었고, 초대 링크 같은 경우나 스팸 방지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 텔레그램 그룹을 네, 제가 하고 싶은 건 보트를 초대해서 텔레그램 그룹 설정을 해서 보트가 대화하고 싶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고요. 오픈클로 공식 문서를 참고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봇 파더에서 봇을 준비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텔레그램에서 새로운 봇을 만드는 방법. 근데 set join 그룹에서 그룹 초대를 허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set privacy를 비활성화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봇 파더에서 set privacy를 한번 이렇게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change 그룹 메시지 세팅을 바꿀 수 있는 봇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YT 크루 봇을 초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 값이 enable 되어 있는데 방금 못 눌렀거든요. 여기서 disable로 누르면 네, 모든 메시지를 그룹 챗에서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부분을 채널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채널 설정은 직접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설정을 하라고 해요. 네,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를 네, 실행해서 본인 승인을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텔레그램 그룹에 봇을 초대하라고 해요. 이건 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2번, 3번 부분을 직접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3번을 읽어보니까 게이트웨이 텔레그램이랑 오픈클로를 연동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페어링 리스트 해서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주로 이 부분만 잘 된다면 문제없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다 됐고 2번만 하면 됨. 네, 이렇게 2번만 설정을 하면 되고요. 이거는 opencloud.json에 해당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requirement mention이 false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2번 되어 있고 네, 이렇게 작업했다고 하고요. 제가 새롭게 만든 여기다가 한번 이제 불러볼게요. 네, 이렇게 YT 그룹봇을 호출했더니 이제 그룹 챗이 되네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set privacy로 해서 이 YT 그룹봇 같은 경우에 이걸 disable 했었죠. 그런데 현재 설정하면서 이게 다시 켜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불러봤어. 이렇게 답을 해볼 거고요. 여기서 답장이 오면은 이제 설정이 제대로 된 거겠죠. 네, 그래서 제가 멘션했을 때 잘 되는데 멘션하지 않고도 되게 하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자체로는 현재 멘션 없이도 응답할 수 있게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안녕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현재 얘는 응답이 없어요. set privacy에서 네, AIF 022도 설정을 disable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YT 크루봇이 응답을 하죠.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좀 해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YT 그룹봇과 그리고 AIF02봇이 각자 자기소개를 할 겁니다. 네, YT 크루봇 같은 경우에는 제 유튜브를 관리해주는 앱이고요. 그리고 AIF02 앱은 주로 코딩을 하는 앱이거든요. 그런데 자주 쓰진 않습니다, 제가. 코딩할 때는 클로드 코드를 주로 쓰기 때문에 자주 쓰진 않는데 가끔 쓰는 그런 앱이에요. 자, 두 개를 서로 했고 이렇게 각자 최근에 어떤 작업했는지 말해줄래 해서 메모리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얘네 둘이 서로 YT 그룹과 AIF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하나를 더 추가할게요. 제가 자주 쓰는 게 투두봇이거든요. 이 투두봇. 네, 그럼 투두봇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눌러서 여기에서 플러스해서 이거를 이름을 똑같이 쳐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투두봇 똑같은 이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봇 이름을 영어로 이렇게 해놓는 이유가 안 헷갈리려고 이렇게 해놓거든요. 별칭을 해놓으시면은 봇이 굉장히 이름이 헷갈립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해서 추가를 할 거고요. 추가했고 그리고 봇 파더에서 또 마찬가지로 얘도 set privacy를 설정을 해야겠죠. 얘는 아까 투두봇이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disable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3개를 추가를 했고요. 네, 요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세팅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한 거라서 이 부분은 delete chat을 하겠습니다. 네, delete all member 완전히 종료를 하고 네, 신입 왔다 인사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얘기를 하죠. 네, 얘가 신입인데 얘가 신입인데 제일 많이 했다 보니까 얘가 약간 짬이 좀 있어요. 네, 그럼 오늘 할 일 좀 이야기해 볼래? 투두봇이 이메일 읽어서 브리핑하고 그걸 댓글랑 누가 받아서 업무 회의를 해보자. 이렇게 지금 3명의 제 직원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게 순서가 이렇게 투두봇이 받으라고 했는데 YT 크루봇이 갑자기 껴들었어요. 그쵸? 얘도 껴들었고요. 얘도 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자의 역할을 줘도 얘네들이 직접 그렇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같은 컨텍스트 안에서 대화는 되지만 일을 시키기에는 조금 아쉬운 느낌? 네,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얘한테 이게 일을 주고 네가 먼저 이메일과 할 일 체크해서 브리핑해 라고 따로 메시지를 줬습니다. 네, 답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일을 시킬 때 병렬로 일을 시킬 때는 이렇게 그룹 챗을 하면은 좀 좋아요. 이렇게 각각이 다 응답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단계가 있는 그런 문제의 경우에는 저는 프롬프팅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됐고 할 일이 별로 없네요. 지금 보니까 이런 것도 다 이미 처리가 된 부분이고 네, 근데 처리가 됐는데 이건 처리가 됐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보고 또 오더를 내리는 시기겠죠. 사실 병렬로 이거에 대해서 뭘 해줘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깃허브에 문서를 하나 넣어서 제 유튜브에 카파시 관련 네, 소스를 소개를 했습니다. AI가 얘가 오토 리서치라는 걸 소개했는데 요거를 한번 던져주고 네, 한번 해보라고 할게요. 이거 각자 분석해서 일 처리해봐 이렇게 하고 AIF는 코딩 클로드 코드에게 일 시켜. 너는 외주를 주로 주는 봇이야.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각자 분석해서 일을 처리하고 각자가 답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YT 크루가 답장하고 있죠.
그리고 코난쌤 2도 작성하고 있죠. 근데 갑자기 이제 제가 AIF한테 얘기했는데 이걸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회의처럼 공개가 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원샷으로 돌린다고 하죠.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ACP를 이용해서 원샷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즉 YT 크루가 자꾸 자기가 팀장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얘도 투두봇도 얘가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 자꾸 자기가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텔레그램 그룹챗을 쓰면은 처음엔 신기한데 이 일을 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이걸 보여드렸고,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제가 어젯밤에 웹 제어하는 도구 뭐 있니? 물어보고 아가사봇이 이렇게 두 개를 쓸 수 있대요. 근데 스크래플링을 최근에 제가 설치했거든요. 이 스크래플링이라는 서비스도 한 번 더 소개해야 되는데 우선 그 스크래핑을 잘하는 그런 소스예요. 네, 했더니 없어요 라고 했는데 아니 다른 에이전트 중에 설치된 게 있을 거야 찾아봐봐. 제가 다른 데다가 설치해놨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찾아줍니다. 즉 얘가 그 봇 자체가 어차피 컴퓨터의 모든 정보들을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 하나하나에 있는 워크스페이스의 세부 내용들을 읽어서 그걸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봇에서 얘가 설치되어 있는 걸 찾아서 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연결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쓸 수 있게 하고 여기 링크에 들어가서 스크래핑해서 상금, 디데이, 해야 하는 작업, 결과물, 제출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줘 라고 했습니다. 즉 기획 아이디어 공모전에 있는 정보들을 쭉 스크래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뽑아내려고 해요. 그러면 스크래핑을 해서 설치를 했고 스크래핑해서 마크다운 파일로 만들었는데 제가 이메일로 보내달라 했더니 얘가 이메일을 못 보낸대요. 히말라야가 엉켜서. 근데 히말라야 아니고 GOG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GOG로 보내면 되잖아 라고 했더니 바로 이메일을 보내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해당 이메일을 한번 확인해 보면 마크다운이 좀 깨지긴 하는데 정리가 가볍게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은 마크다운을 프리뷰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죠. 자, 상금 나와 있죠. 1등 150만 원. 네, 이런 거 들어가서 바로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1등 100만 원, 1등 1000만 원, 1등 300만 원, 500, 40,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각자 그 관심 있는 분야의 공모전을 빠르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걸 여기서 끝이 아니고 세부 사항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링크들을 웹패치로 읽어서 하나의 문서로 쫙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마크다운으로 만들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내용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문 링크를 들어가서 읽어서 정리해야지. 서버 에이전트 이럴 때 쓰는 거야. 그러면 얘가 서버 에이전트를 씁니다. 써서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보낸 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작업해야 하는 내용까지 정리를 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부 내용은 여기서 이제 열어보시면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지금 위비티 사이트가 조금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나는데 원래는 이제 공모전 사이트 중에 위비티가 제일 저는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좀 지금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건 자체는 이제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찾아보면 나오겠죠? 이렇게 바로 나오죠? 위비티인데 이것도 네, 위비티 서버가 지금 좀 불안합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청년 AI 디자인 공모전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을 바로 하게 해서 이 부분을 들어가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4월 30일까지니까 만약에 이제 그 전에 신청자가 많이 없다면 이런 걸 직접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쭉쭉쭉 나왔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이제 딱 보니까 건설 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 쪽에 대해서 제출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추가 조사해봐 했더니 주최 측 원문 공고랑 제출 서류 기준으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네, 자격 공무원 되네요. 공공기관 전문 건설업계 종사자 개인 또는 사인이야 팀 3월 13일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제출 서류 참가 신청서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네, 이 부분을 컨텍스트를 다시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리플리를 해서 댓글을 달아서 이거 필요한 서류들 다운받아서 다운로드 폴더 아래에 넣어줄 수 있겠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다운로드 폴더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넣어서 컨텍스트를 정리해 주는 거죠. 저는 따로 별도로 그 파일 관리를 안 합니다. 왜냐면은 얘가 직접 다 해줘요. 그래서 그냥 막 넣고 나중에 정리만 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다운로드에 이렇게 폴더를 만들었어요. 얘가 직접. 네, 만들었고 지금 크롤링을 하려고 지금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 들어왔었어요. 이미 그 전에 들어왔고 네,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에서 뭐 웹 패치를 쓰거나 아니면은 웹 브라우징을 이용하거나 해서 알아서 작업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작업이 됐는데 여기에서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얘가 혼자서 작업 못하는 것들은 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니들끼리 대화를 시키고 싶은데 가능함? 세션으로 보내는 거 가능하니까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세션이라는 거, 세션 스완이라는 걸 이용해서 세션을 새롭게 띄우고 가상으로 그 세션 샌드를 이용해서 서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쪽지를 보내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여러 명을 이렇게 세션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좀 불안해요. 제가 그래서 옵시디언을 쓰는 봇과 블로그봇을 불러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엔진, 아까 제가 업데이트로 소개해드린 이 컨텍스트 엔진에 대해서 블로그로 포스팅하기 위해서 작업을 나누고 6턴 이후 결과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리밋에 걸렸어요. 네, 제 사용량 리밋에 걸려가지고 안 됐는데 다시 한번 이거를 유저의지를 확인해서 해달라고 했어요. 네, 해달라고 했고 아니 그냥 다시 돌려줘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옵시디언이 턴 4를 못 받은 상태라 턴 4 핵심을 같이 넣어서 턴 5 요청할게요. 둘 다 이제 됐어요. GLM으로 했대요. 그래서 6턴을 턴 1, 턴 2, 턴 3 서로 옵시디언과 블로그가 서로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일을 처리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옵시디언은 옵시봇은 마크다운 저장하고 블로그봇은 배포해줘. 이미 여기 배포를 했대요. 들어가 보면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엔진 플러그인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근데 이거는 지금 업데이트 전 버전이라서 조금 문서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 레거시가 아니고 이걸 커스텀으로 바꾸면 네, 워크로드별로 최적화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에서 컨텍스트를 컴팩트 했을 때 절감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비용을 더 내시는 대신에 컨텍스트를 유지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제가 일 처리했던 거 또 나와 있죠. 네, 공식 공고랑 제출 서류 다운 받아놨대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파인더에 제출 서류 1, 2, 2, 3이 들어갔죠. 현재 지금 이거는 HWP이기 때문에 얘가 못 읽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서를 HWPX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줄게요. 이 부분을 X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 네, 그럼 여기 생겼죠?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장하기 X로 저장을 합니다. 네, 개인정보 수집 활용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장하기 이 부분도 X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AI가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물어볼게요. 우선 여기서 이쯤에서 스테이터스를 한번 찍어서 컨텍스트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봅니다. 이게 저는 절반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36%면은 한번 좀 컴팩트를 하거나 네,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뉴로 해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컴팩트를 저는 해줄 거고 다시 끝나면 스테이터스를 나오게끔 할 거예요. 현재 지금 컴팩트를 하고 있을 거고요. 네,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컴팩트가 됐고 그리고 오픈클루 스테이터스도 현재 확인돼서 컨텍스트가 줄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앞에 있는 이거를 리플리를 해서 그래 이제 이 작업 해보자.
HWPX 파일을 열어서 수정해줘. 한글 수정할 수 있는 스킬을 사용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인터넷에 한글 수정할 수 있는 스킬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킬을 이용해서 처리를 할 거고요. 네,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아서 네, 한글 문서 수정 스킬을 지침부터 읽고 처리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HWP 문서는 아직 못 읽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서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찾았죠. 얘가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얘가 읽고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보면 되겠죠. 이때는 사람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네, 그냥 보면 안 되고 문서를 한번 열어서 보면 네, 참가 신청서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열어보면 네, 아이디어 공모 주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선양 문제점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동의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상금이 꽤 괜찮았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한번 네, 해볼 수가 있죠. 그럼 주제를 먼저 뽑아보자. 주제 뭐 어떤 거 중에 골라야 한다는 말이니? 이렇게 주제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에 대해서는 내 개인정보 넣어줘 이렇게 해서 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부분은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네, 자 지금 주제를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 건설업 역할, 건설 산업 생산 세계 개선 방안, 전문 건설업 영역인 것 같은데요. 영역, 여벅이 뭐지? 여벅이란 뜻을 제가 잘 몰라서 용어가 있네요. 네, 여복이란 뜻이라는 게 있군요. 발전 방향,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 개선 방향. 네, 1번이 제일 편하죠. 그쵸? 그래, 1번, 네가 직접 하지 말고 이거 EDA 못에다가 시켜서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서 아이디어 뽑아달라고 해보자. 그리고 개인정보는 네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우선 작성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저에 대해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개인정보를 작성해달라고 하면 좀 작성을 해줘요. 물론 좀 AI를 거쳐서 LLM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들 넣으시면 안 되겠죠. 네, 확실히 아는 정보들만 채워달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이나 뭐 이런 이메일 같은 거, 소속 이런 거는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EDA 봇에다가 세션을 넘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여러 번 답변을 하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스트리밍 기능이 있다 보니까 텔레그램에서 답변 나오고 지워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얘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코난쌤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네, 이 부분은 직접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갑자기 인터넷 창을 띄워가지고 또 뭔가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생년월일, 제 이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 한번 여기다 입력을 해볼게요. 가리고 입력을 해서 네, 그러면은 지금 개인정보를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했고 제가 뭐 답변을 보여드릴 수 없지만 수정본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개인정보 반영이라고 해서 만들었죠. 네, 이 부분도 개인정보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개인정보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세 개 다 개인정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름, 동의서 이런 부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채워야겠죠. 그래서 EDA 봇이 아직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EDA 봇이 답변을 한번 봇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얘가 답변을 하고 있는지,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려면 이 세션에서 여기에 EDA 봇이 떠 있나 보면 됩니다. 지금 EDA 봇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더는 이렇게 내립니다. 코난쌤이 제출할 공모전 주제 선정을 도와줘. 공모전은 이거고 주제는 4개야.
그리고 데이터 정책 근거 기반으로 분석해서 3개를 뽑고 왜 유명한지, 제목, 제로서 키워드 등등등 해서 써줘 라고 했더니 얘가 지금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작업을 쭉 해서 2번을 골랐습니다. 2번을 골랐고 현재 지금 작업을 했는지 알림이 딱 나왔네요. 자, 한번 파인더에서 보겠습니다. 최근 버전에 보면은 지금 6시 반 기준으로 지금 시각에 뭔가 제작을 한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현재 여기다가 지금 제안을 했고요. 보면은 여기 작성해줬네요. 지금 여기다가 작성해줬고 이렇게 텍스트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커맨드 쉬프트 N을 눌러서 자간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안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지워줘야겠죠? 한글 문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향과 정책 제안을 했는데 물론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뭐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깊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내가 한글 문서 작업까지 그리고 작업에 필요한 그전 사전 작업들 이 맥락들을 하나의 폴더로 정리해서 일을 하기 전 단계를 정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로 이렇게 3개가 나왔고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서 내용 보충하고 서류 보완해서 마무리하면은 바로 제출할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 오늘 알려드리는 거는 텔레그램에서 연동하는 텔레그램에서 그룹챗 사용하는 방법. 근데 막상 그룹챗이 그렇게 많이 쓸모있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보내는 방법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은 한 명의 에이전트를 코디네이터, 작업 반장으로 두고 여러 에이전트에게 일을 시켜서 다시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두 번째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2가지를 알려드렸고 플러스 한글 문서도 이렇게 스킬을 이용해서 생성할 수 있다 정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들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니까 꼭 보시고 이런 내용들이 어렵다 혹은 더 많은 사례를 알고 싶다 하시면은 라이브 클래스 온라인 오픈클로 나만의 비서 만들기 아직 프로모션 단계인데 현재 지금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 번씩 꼭 확인해 보시고 정말 와 이런 게 있어? 라는 것들도 소개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유튜브에 소개했던 전화나 카카오톡 자동화까지 모두 담아놨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이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